이제 공통수학원 2차 방정식과 2차 함수 진도 설명하겠습니다. 일단 2차 함수, 그렇죠? 2차 함수, 2차 함수를 따지는 건데 2차 함수의 그래프와 2차 방정식의 관계 이렇게 있습니다, 그렇죠? 2차 함수의 그래프와 2차 방정식의 해서 일단 그 y는 ax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의 그래프와 x축의 교점의 x좌표가 이 2차 방정식 ax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는 0의 실근인 거예요. 당연한 게 y는 0하고 이게 x축이죠. 그리고 y는 ax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 이게 연립해서 풀면은 당연히 교점의 좌표가 나와요. 그렇죠? 그렇죠? 특히 연립을 하면 이제 요 y와 요 y가 같은 거기 때문에 ax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가 0이다. 요 2차 방정식의 그는 교점의 x좌표인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요 2차 방정식의 실근이 교점의 x좌표인 겁니다. 그렇죠? 이해됩니까 이거? 그래서 2차 함수의 그래프와 x축의 위치 관계 했을 때 지금 2차 함수의 그래프와 x축의 위치 관계는 2차 방정식 ax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는 0의 판별식 d의 부호에 따라 결정된다. 뭐 이해되죠? 그렇죠? d가 양수라고 하면은 서로 다른 두 실근이기 때문에 교점의 x좌표가 두 개 있는 거예요. 교점이 두 개라는 뜻이죠. 이해됩니까 이거? x축과의 위치 관계는 서로 다른 두 조사 난다. 얘는 서로 다른 두 실근이다. 그다음 판별식이 0이면 이제 중근이죠. 중근이니까 이제 서로 같은 두 근 혹은 이제 한 개의 근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x축과 교점이 한 개밖에 없다는 건 이게 접한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x축과 접한다. 그죠? 접한다. 한 점이 더 난다. 그 다음에 x축과 위치 관계 한 점이 더 난다. 중근이다. 판별식이 0보다 작으면 허근이에요. 허근이라는 건 이제 실근이 없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래서 교점이 없는 겁니다. 이렇게 위로 붕 뜨거나 아래로 밑으로 내려앉거나 만나지 않는다. 허근이다. 알겠죠? 뭐 되게 제일 기본적인 형태예요. 그렇죠? 이걸 완벽하게 이해를 하고 있어야 되고 2차 함수의 그래프와 직선의 위치 관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은 x축도 직선이죠. x축도 직선이죠. y는 0이란 직선이고 지금 만약에 y는 ax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의 그래프와 직선 y는 mx 플러스 n의 위치 관계는 두 식을 연립을 해요. 연립을 하면은 ax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는 mx 플러스 n이니까 얘를 이쪽으로 이항해서 x에 대해 정리하면은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죠? 요거의 판별식 d의 값의 부호에 따라 다음과 같이 결정된다. 이게 마찬가지인 거죠. 그렇죠? 요거의 이 2차 방정식의 해는 뭐예요? 두 그래프의 교점의 x좌표인 겁니다. 그래서 판별식이 0보다 크다. 이게 서로 다른 두 실근이 나온다는 건 교점이 두 개다. 판별식이 0이다. 그럼 중근이다. 그러면은 교점이 한 개다. 판별식이 0보다 작다. 허근이다. 교점이 없다. 이런 얘기가 되는 겁니다. 판별식이 0보다 크면은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난다. 판별식이 0이면은 한 점에서 만난다. 이거 판별식이 0보다 작으면 만나지 않는다. 그렇죠? 이해됩니까 이거? 약간 이런 식이 되는 거예요. 판별식이 0보다 크다. 판별식이 0이다. 판별식이 0보다 작다. 이렇게 이해했죠, 그죠? 별거 아니겠죠, 그죠? 넘어가겠습니다. 2차 방정식의 근의 위치. 요건 되게 정말 중요한 얘기죠, 그렇죠? 보통 요거를 이제 근의 분리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이거는 정확히 얘기하면은 무슨 뜻이냐면은 2차 함수 가지고 부동식을 뽑아낼 수 있겠느냐, 부동식을 세울 수 있겠느냐 하는 그런 느낌이에요. 그래서 일단은 아무것도 모르면 부동식을 도저히 세울 수가 없으니까 일단은 약간 이제 우리 초보들을 위해서 매뉴얼을 좀 정하자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2차 방정식 ax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는 0, a가 양수, 두 실근의 알파 베타, 이거의 판별식을 d라 하고 fx가 ax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라 할 때 지금 두 근이 모두 p보다 크다 이러면은 지금 그러니까 초고차항을 양수로 놨어요. 그죠? 그래서 요거를 지금 2차 함수 fx로 잡았습니다. 이때 두 근이 모두 p보다 크려면 2차 함수가 이런 모양으로 x축과 만나야 돼요. 그렇죠? p가 여기 이쪽에 있고. 그렇죠? 그러면은 어떻게 되냐면은 fp가 양수여야 되고요. 축이 p보다 오른쪽에 있어야 되고 서로 다른 두 식을 가져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보통 판별식 이 p를 우리가 경계라고 하는데 경계 fp를 경계값이라고 합니다. 보통 값자가 붙으면 y 값이에요. 알겠죠? 그래서 왜냐면 두 근이 모두 p보다 크다니까 p가 경계가 되는 거야. 그래서 경계값. 그래서 보통 경계값의 부호, 그 다음에 축의 위치. 여기 마이너스 a분의 b가 축이죠, 그렇죠? 축의 위치. 그 다음에 판별식. 보통 경축판이라고 합니다. 경축판. 알겠죠? 경계값의 부호, 축의 위치, 판별식 가지고 요 2차 함수, 우리가 원하는 2차 함수의 모양을 이렇게 고정시키는 거죠. 알겠습니까? 약간 이런 느낌이에요. fp가 0보다 크면 일단 적어도 약간 이런 모양은 이제 제거가 되는 거죠. 불가능한 겁니다. 그렇죠?
FP가 0보다 작은 이런 모양은 불가능. 대신 요거 하나 가지고는 뭐예요? 이것도 가능하고 이것도 가능하잖아, 그렇죠? 심지어 위로 떠 있어도 돼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요것만 남기고 위로 떠 있는 거나 이쪽 방향의 발레들을 다 제거해야 되기 때문에 축의 위치가 P보다 크다 이러면은 축이 이제 이쪽에 있어야 되죠. 그래서 요 모양이 이제 제거가 됩니다. 하지만 축까지 잡아도 지금 위로 붕 뜨는 케이스가 있죠. FP가 양수고 축이 오른쪽에 있지만 허근이야, 이럴 수 있기 때문에 판별식이 0보다 크거나 같다까지 잡으면은 이제 요 위로 뜨는 것까지 제거가 되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요 모양 혹은 이게 뭐 접하는 것까지 가능하겠네요. 서로 다른 두근이 아니니까, 그렇지? 그래서 그렇게 고정을 시키는 이 경축판, 요거를 이렇게 외워야 되는 겁니다. 알겠죠? 그래서 이 경축판은 하나의 부동식을 세우는 도구로서 작용을 합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보통 이걸 따진다. 마찬가지로 두근이 모두 P보다 작다 이러면 어떻게 돼요? 아까에서 축의 위치만 바꾸면 되겠죠, 그죠? 아까는 이런 모양이 있으니까 축이 오른쪽에 있어야 되는데 이번엔 축 마이너스 2분의 B가 P보다 작다. 축이 왼쪽에 있으면 되는 겁니다. 그렇죠? FP가 양수고 축이 왼쪽에 있고 서로 다른 두 실근 혹은 이제 실근을 갖는다. 그러니까 허근을 갖지 않는다. 이렇게 해서 세 개. 이 세 개를 동시에 만족하는 그러한 그렇게 이제 부동식을 세우는 거죠. 그다음 두근 사이에 P가 껴있다. 이거는 FP가 음수다. 요거 하나만 있으면 돼요. 왜냐면은 지금 최고차항이 양수인 이차함수 모양에서 FP가 음수면은 그럼 무조건 P 양쪽으로 두근이 생기게 됩니다. 그러니까 두근 사이에 P가 껴있다. 두근 사이에 P가 있다가 그냥 무조건 만족을 하게 돼요. 판별식 이런 거 따질 필요가 없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FP가 음수다. 요거 한 개로 발레가 다 없다. 발레가 전부 다 제거된다. 발레가 더 이상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지금 이해했습니까? 그 다음 두근이 모두 PQ 사이에 있다 라고 하면은 이렇게 P하고 Q 사이에 이렇게 돼야죠, 그렇죠? 그러니까 FP도 양수고 FQ도 양수여야 돼. 근데 그러면은 뭐 이런 모양도 가능하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걸 다 제거하려면 축이 그 사이 P하고 Q 사이에 있어야 되고, 그럼 위로 뜨는 게 가능하죠. 위로 뜨는 것도 제거하려면 판별식이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되는 거예요. 이 네 개, 이 네 개를 동시에 다 만족하는 그런 상황. 알겠습니까? 보통은 그래서 이 네 가지가 제일 많이 나오는 대표적인 형태이기 때문에 이 네 가지를 이제 이해를 하고 암기를 하는데 이 네 가지만 나오진 않아요. 되게 여러 가지 형태로 이제 응용이 되고, 그래서 이건 이제 문제를 풀면서 좀 익혀야 됩니다. 약간 발리를 제거해 나간다. 약간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 돼요. 발리를 제거해 나간다. 알겠죠? 그래서 발리를 제거하기 위해 부동식을 하나하나 계속 걸어준다. 약간 이런 느낌으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매우 중요합니다. 이거는 문제 풀면서 조금 더 자세히 볼 거고요. 2차 함수의 최대 최소 이렇게 있는데 x 값의 범위가 이렇게 좀 제한이 걸려있는 2차 함수 최대 최소는 당연히 어떻게 돼요? 다 아는 거지만 축을 따지죠. 축. 그렇죠? 축을 따져가지고 보통 축이 요 안쪽에 있으면은 뭐 이렇게 있으면은 당연히 축에서 최소고, 축에서 제일 먼저서 뭐 알파 더 멀면은 알파를 대입해서 최대, 뭐 이런 식으로 따진다는 얘기입니다. 알겠죠? 만약에 최고차항이 음수야, 그럼 위로 불러오잖아요. 그럼 축이 요 안에 있으면은 축에서 최대고, 축에서 제일 먼 알파 같은 거 이런 게 최소다. 만약에 축이 여기 바깥에 있어요. R을 블록이야. 그럼 베타를 대입해서가 최소고 알파를 대입해서 최대겠죠, 그죠? 약간 이런 식으로 그냥 모양상 그 2차 함수의 모양을 생각하며 따지는 겁니다. 알겠죠? 이것도 뭐 너무 중요하죠. 이게 어려운 건 아닌데 공부를 안 하면 못할 수도 있어요. 지금 매우 중요한 얘기입니다. 알겠죠? 판별식 D를 이용한 최대 최소인데 x, y가 실수이고 fx, y가 x 또는 y에 대한 2차식일 때 fx, y는 0을 y 또는 x에 대한 2차 방정식을 정리한 다음 y 또는 x가 실수이므로 실근 조건을 이용하여 x 또는 y 최대 최소를 구한다. 이제 요거는 이따 문제 풀면서 보여줄게요. 요 유형도 정말 잘 나옵니다. 오히려 이게 별표 3개 정도 보면 될 것 같아요. 요 유형도 잘 나오기 때문에 이거 이따 문제를 풀면서 해석을 해줄게요. 일단 뭐 2차 함수의 활용은 뭐 알죠? 뭐 x, y 변수 잘 정하고 식 세운 다음에 답 구하고, 또 이제 이게 이 상황이 맞는지 아닌지 체크를 한번 해야죠. 활용 문제는, 그렇죠? 그래서 확인하기, 이게 x의 범위 이런 거 주의한다. 뭐 이런 얘기인 겁니다. 그래서 일단 개념적인 거는 일단 설명을 다 했고 넘어가겠습니다. 대표용을 풀면서 조금 더 개념에 대해서 설명을 더 자세하게 하겠습니다. 대표용 1번 볼게요. 2차 함수 y는 3x제곱 더하기 x 더하기 b의 그래프와 x축과의 두 교점의 x좌표가 마이너스 1하고 4일 때 상수 ab에 대해서 a 플러스 b를 구하라고 합니다. 그렇죠? 그러면은 3x제곱 더하기 ax 더하기 b는 0의 두 근이 마이너스 1하고 4인 거죠. 그렇죠? 배웠죠, 앞에서. 그래서 뭐 근과 계수의 관계에 의해서 마이너스 1 더하기 4 두 근의 합이 마이너스 3분의 a고요. 마이너스 1 곱하기 4 두 근의 곱이 3분의 b인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지금 마이너스 3분의 a는 지금 3이에요. 그래서 a가 마이너스 9고요.
그 다음에 3분의 b는 지금 마이너스 4인 겁니다. 그래서 b가 마이너스 10이에요. 그쵸? 그래서 a 더하기 b는 얼마예요? 마이너스 21이 되겠네요. 뭐 이거는 넘어갈게요. 그쵸? 아주 기본적인 형태고. 그 다음 대표용 2번 볼게요. 이차 함수 y는 마이너스 x제곱 더하기 4x 더하기 3k 플러스 2의 그래프가 x축과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나지 않을 때,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나지 않는다는 건 한 점에서 만나거나 아니면 만나지 않거나 뭐 이 얘기죠. 실수 k 값의 범위를 구하시오. 이거는 뭐 설명할 게 없죠. 그죠? 뭐예요? 판별식이 0보다 작거나 같으면 되는 겁니다. 그쵸? 왜냐면은 판별식이 0보다 클 때가 서로 다른 두 점이잖아. 그쵸? 그렇지만 않으면 된다는 거니까 판별식이 0보다 작거나 같다. 그래서 짝수 판별식을 쓰면 b 프라임 제곱 4 마이너스 ac, 그러면은 여기 앞에가 마이너스 1이니까 플러스 3k 더하기 2인가요? 그쵸? 이게 0보다 작거나 같다. 그래서 k가 마이너스 2보다 작거나 같다. 요게 나오겠네요. 그쵸? 뭐 이런 식으로 풀면 되는 겁니다. 이해되겠죠? 그죠? 넘어가도록 할게요. 대표용 3번 봅시다. 이차함수 y는 요거의 그래프가 x축과는 접하고 직선 요거는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나도 가는 실수 k 값을 구하시오로 돼 있잖아요. 그쵸? 그러면은 이게 당연히 x제곱 더하기 kx 더하기 k는 0 하면은 얘는 이제 x축하고 연립한 거죠. 그 다음에 x제곱 더하기 kx 더하기 k는 k 빼기 1x 더하기 1 하면은 얘는 이게 직선과 연립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이 x축과 연립했을 때는 지금 접한다 했으니까, 그죠? 여기서는 판별식이 0이어야 되는 겁니다. 그렇죠? b의 제곱 마이너스 4k가 0이다. 그래서 인수분하면 k 곱하기 k 빼기 4가 0이니까 k가 0 또는 4인 거예요. 그렇죠? 일단 이렇게 나오고, 여기서는 일단 식을 좀 정리하면 x제곱, 일단 이 kx가 양쪽에 지워지죠. 그러니까 넘어가면은 플러스 x가 되고 더하기 k 빼기 1은 0인데 지금 직선과는 뭐예요? 직선과는 서로 다른 두 점을 만난다. 판별식이 0보다 커야 된다는 얘기죠. 판별식 b제곱 마이너스 4ac 0보다 커야 된다. 그래서 4k가 5보다 작다가 되고 k가 4분의 5보다 작다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얘하고 얘를 동시 만족하는 거는 4가 아니라 0이 되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답은 k가 0이 되는 겁니다. 그렇죠? 이런 식으로 풀면 될 것 같아요. 알겠죠? 넘어가겠습니다. 대표용 4번 볼게요. 이차함수 y는 fx의 그래프와 직선 y는 gx가 다음 그림과 같다. 이때 gx 빼기 fx는 0의 모든 실근의 합. 그럼 gx 빼기 fx는 0이면 gx와 fx의 교점의 x좌표가 실근인 겁니다. 그쵸? 그래서 지금 보면은 교점 x좌표가 뭐예요? 마이너스 2랑 7이에요. 그러니까 이 마이너스 2랑 7이 얘의 두근인 겁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모든 실근 합은 얼마예요? 답이 5겠죠. 이거는 그러니까 어려워서라기보다는 너무 기본적이고 매우 중요한 얘기라서 별표색입니다. 알겠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대표용 5번 볼게요. 지금 직선 2x 더하기 y 더하기 3은 0이 평행하고 이차 함수 y는 x제곱 빼기 4x 플러스 5의 그래프에 접하는 직선의 방정식을 ax 더하기 b라 할 때 a 플러스 b의 값을 구하시오. 이게 지금 보면은 얘랑 평행하다. 이게 무슨 뜻이에요? 지금 얘랑 평행하다. 그럼 얘가 지금 y는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3인데 기울기가 같다는 얘기예요. 기울기가 마이너스 2다. 즉 a가 마이너스 2다 이 소리입니다. 이해되죠? 그렇죠? 그리고 얘랑 접한다. 접한다고 하는 거는 x제곱 빼기 4x 플러스 5가 현재 a가 마이너스이니까 마이너스 2x 더하기 b랑 연립을 했을 때 식을 정리하면은 x제곱 빼기 2x 더하기 5 빼기 b는 0인데 이 접한다 했으니까 요거의 판별식이 b 프라임 제곱 마이너스 ac 얘가 0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b가 4라는 얘기예요. 이해됩니까 이거? 그래서 a 플러스 b는 답이 2가 되겠네요. 알겠죠? 지금 어떤 식으로 문제가 풀리고 있는지 알겠죠? 넘어갈게요. 대표용 6번 봅시다. 이차 함수 요구의 그래프는 직선 y는 2x 더하기 3과 서로 다른 두 점에 만난다. 그럼 둘이 연립하면 뭐예요? 판별식이 0보다 큰 겁니다. 이때 이 중 한 점의 x좌표가 2 플러스 루트 2일 때 유리수 AB에 대해서 이게 이것도 2차 방정식 내용도 연계가 된 건데 유리수 AB고 한 점의 x좌표가 2 플러스 루트 2예요. 그렇죠? 그럼 보세요. 지금 x제곱 더하기 ax 더하기 b하고 2x 더하기 3을 연립을 했습니다. 넘겨서 정리해요. x제곱 더하기 a 빼기 2x 더하기 b 빼기 3은 0인데 이때 한 점의 좌표, 즉 한근이 2 플러스 루트 2인 겁니다. 그렇죠? 그런데 a, b가 유리수면은 a 빼기 2도 유리수고 b 빼기 3도 유리수예요.
그럼 켤레근 개념이죠. 그래서 나머지 근이 하나가 2 빼기 루트 2로 자동으로 나온다. 이게 켤레근으로 간다는 얘기입니다. 이유는 A, B가 유리수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두 근의 합. 두 근 더하면 지금 얼마? 1이랑 더하면 얼마예요? 4죠, 4. 그렇죠? 그러니까 4가 마이너스 A 플러스 2고. 그러니까 이제 A가 마이너스 2가 되겠죠. 그죠? 이렇게 되고 두 근의 곱. 2 플러스 루트 2랑 2 빼기 루트 2로 곱하면 얼마예요? 4 빼기 2니까 2겠죠. 그죠? 두 근의 곱이 2입니다. 2는 B 빼기 3이에요. 근거 계수의 관계. 그죠? B가 5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돼요? A제곱 더하기 B제곱은 4 더하기 25니까 29가 답이겠네요. 알겠죠? 켤레근. 그러니까 이게 2차 방정식하고 연계가 계속되고 있죠. 그래서 이 단원명이 2차 방정식과 2차 함수인 겁니다.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대표용 7번. x에 대한 방정식 절대값 x제곱 빼기 4 빼기 3은 k가 서로 다 4개의 실근을 갖도록 하는 실수 k값의 범위를 요구를 하자. 이때 알파 베타에 대해서 베타 빼기 알파 값을 구하시오. 이거는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뭐 생각하면 되냐면 y는 절대값 x제곱 빼기 4 빼기 3 요거랑 y는 k 이렇게 이거의 교점의 개수 교점이 4개가 되게 하는 그쵸? 그러한 k의 범위 요게 알파부터 베타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알겠죠? 한마디로 뭐예요? 요 그래프를 그릴 수 있으면은 문제가 쉽게 풀리는 겁니다. 알겠죠? 그러면은 지금 요 그래프는 어떻게 됩니까? 당연히 x가 바깥쪽 이렇게 되면은 뭐예요? 요 안에가 양수죠. 그렇죠? 그래서 어떻게 돼요? 그냥 x제곱 빼기 7 될 거예요. 그리고 안쪽 여기서는 이게 음수가 됐으니까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1 될 겁니다. 그렇죠? 이해되죠? 그래서 그래프를 그려보면은 대강 그리세요. 너무 열심히 그릴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면은 요 마이너스 2부터 2까지 요 안쪽에서 어떻게 돼요? 지금 여기가 1일 거고 시점이 그 다음 마이너스 1을 대입하면은 마이너스 3인가요? 그렇죠? 그래서 그래프가 이렇게 안쪽에서 이렇게 되겠죠? 그리고 x제곱 빼기 7이면 뭐 아마 뭐 그래프가 끊어지지 않을 거니까 이런 그래프가 될 거예요. y는 x제곱 빼기 4 절대 이거 요 그래프. 근데 교점이 4개를 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당연히 y는 마이너스 3 요때가 이 교점이 2개고 y는 1 요때가 교점이 3개죠. 그쵸? 그쵸? 그래서 요 사이에 y는 k가 있을 때 교점이 하나, 둘, 셋, 4개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어떻게 되겠어요? 마이너스 3하고 1 사이겠죠? 그래서 알파가 마이너스 3, 베타가 1이니까 베타 빼기 알파는 답이 4가 되겠네요. 이런 식으로 푼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거 절대값 있는 거 그래프 그릴 수 있겠죠, 그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대표 유형 8번. 2차 방정식 x제곱 빼기 4x 플러스 2 빼기 a는 0의 두 근이 모두 1보다 클 때 실수 a 범위를 구하시오. 항상 얘기하지만 이게 이제 근의 네, 이게 푸는 방법이 많은데 푸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일단은 근의 분리로서 풀겠습니다. 일단 우리가 아직 초보자라고 생각하고 일단 초보자로서 근의 분리의 어떤 매뉴얼에 일단 먼저 익숙해진 다음에 응용을 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지금 초보자라고 생각을 하고 이 전체를 fx라고 볼게요. 그쵸? 그러면은 지금 fx가 어떤 모양이 돼야 되는 거예요? 두 근이 모두 1보다 커야 되기 때문에 이 1을 기준으로 약간 fx가 이런 모양이 돼야겠죠. 최고차는 양수니까 이제 맞습니까? 1이 경계인 거죠. 경계값이 양수여야 되고 축이 1보다 커야 되고 그리고 판별식이 0보다 서로 다른 두 근이 아니니까 판별식이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되는 겁니다. 그렇죠? F1 어떻게 돼요? 지금 대입하면은 1 빼기 4 플러스 2 빼기 A 이게 0보다 커야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걸 일단 풀면 A가 마이너스 1보다 작다 이렇게 나오고요. 그렇죠? 그 다음에 축은 현재 어떻게 돼요? X는 마이너스 2A분의 B니까 2가 되겠죠. 얘는 이미 1보다 크네요. 따질 필요가 없습니다. 그 다음 판별식 짝수 판별식인가요? B 프라임 제곱 마이너스 AC 이것도 0보다 크거나 같아야겠죠. 이것도 다 동시에 성립해야 됩니다. 여기서는 A가 마이너스 2보다 크거나 같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
이 셋을 다 만족하는 거는 마이너스 2 이상, 마이너스 1 미만 이렇게 되겠네요. 이게 답이겠네, 그치? 이런 식으로 푼다는 얘기입니다. 알겠죠? 그래서 아까 어떻게 그랬죠? 경계값의 부호, 경, 축의 위치, 축, 판별식 이렇게 경축판으로 외우라고 했죠. 이게 일단 여기 매뉴얼이에요. 뭐 다른 방식도 있지만 일단은 매뉴얼에 익숙해지는 거에 중점을 두겠습니다. 넘어가도록 할게요. 대표용 구원 봅시다. x가 0부터 2에서 이차함수 요구의 최대값이 6, 최소값이 0일 때 a, b에 대해서 b 빼기 a 값을 구하시오. 단 a는 마이너스 4보다 작거나 같다. 그냥 그대로 하면 되는데 이 7번도 7번이 일단은 사실은 이게 요 a가 안 정해지면은 축의 위치가 안 정해져요. 그렇죠? 사실 2차 함수의 최대 최소에서 제일 중요한 건 축의 위치거든요. 축의 위치. 축의 위치가 제일 중요한데 a가 이제 지금 미지수로 되면 축이 안 정해져서 사실은 이제 요 a 때문에 축이 여기 0보다 작을 때 0하고 2 사이에 있을 때 2보다 클 때 세 개로 쪼개서 해야 되는데 다행히 이 문제는 a의 범위를 줬어요. 지금.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잘 보면은 축이 어떻게 됩니까? 축이 x는 마이너스 2분의 a란 말이에요. 그렇죠? 근데 a가 지금 마이너스 4보다 작거나 같기 때문에 여기다 마이너스 1을 나누면 얘가 2보다 크거나 같게 되는 거죠. 축이. 그렇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축이 지금 축이 2보다 오른쪽에 있어가지고 모양이 약간 이렇게 아래 블록이 모양이 된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2를 대입했을 때가 최소고 0을 대입했을 때가 최대인 약간 이런 상황이 되는 거예요. 축의 위치가 확정이 되죠. 요거 때문에. 그래서 이 문제가 좀 쉬운 겁니다. 만약에 여기 없었으면은 이 축이 여기 0보다 작을 때 0하고 2 사이 낄 때 2보다 클 때로 3번 쪼개서 풀었어. 3번 쪼개서 다 따져야 돼요. 그러면 좀 난이도가 올라가겠죠. 근데 지금은 축의 위치를 확정시켜줬다. 그래서 문제가 좀 쉬워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0을 대입했을 때가 최대니까 0을 대입하면 어떻게 됩니까? B죠, 그렇죠? B가 6인 거예요. 2를 대입하면은 4 플러스 2A 더하기 B죠? 이게 0인 겁니다. 그렇죠? B가 6이니까 2A가 마이너스 10이고 A가 마이너스 5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B 빼기 A로 걸어왔으니까 답이 11이 될 겁니다. 이런 식으로 푸는 겁니다. 알겠죠? 넘어가도록 할게요. 제일 중요한 건 뭐다? 2차 함수 최대 최소는 축의 위치가 제일 중요하다. 요걸 이제 명심을 하시면 됩니다. 넘어갈게요. 10번 치환을 이용한 최대 최소. x가 마이너스 1 이상 2 이하인데 함수 요거가 최대값이 라지엠 최소값 스몰 m일 때. 아니 이거는 사실은 다 알죠, 그죠? 누가 봐도 x제곱 빼기 2x 더하기 3을 치환하는 거예요. 근데 이때 x가 마이너스 1부터 2인 거죠. 그쵸? 그러면은 얘가 t가 x 빼기 1의 제곱 플러스 2잖아요. 그러면은 축이 x가 1이야. 그죠? 그리고 아래로 블록이에요. 그럼 누가 봐도 1을 넣었을 때가 최소고요. 그리고 1에서 제일 먼 마이너스 1을 넣었을 때가 최대인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t의 범위가 어떻게 돼요? 1을 넣었을 때 2가 최소고 마이너스 1을 넣었을 때 4 더하기 2니까 6인가요? 6이 최대인 겁니다. 그럼 이때 y는 어떻게 돼요? t제곱 빼기 4t 플러스 1인 건데 t의 범위가 2부터 6으로 잡히는 거죠. 여기까지 이해되죠? 그렇죠? 그래서 얘는 어떻게 됩니까? 축이 2죠? t 빼기 2의 제곱 빼기 3이 됩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축이 2니까 축이 여기에요. 그쵸? 그래서 이렇게 아래 블록이니까 누가 봐도 최소는 2를 대입했을 때고 최대는 6을 대입했을 때죠. 그쵸? 그래서 지금 라지 m은 6을 대입했을 때 4의 제곱 16 빼기 3 13이고 스몰 m은 2를 대입했을 때 마이너스 3이겠죠. 라지 m 더하기 스몰 m은 답이 10이 되겠네요. 이런 식으로 풀게 됩니다. 알겠죠? 넘어가도록 할게요. 이건 어렵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대표 유형 11번 볼게요. x, y가 실수일 때 요거의 최소값을 구하시오 하겠습니다. 이거 별표 3개입니다. 매우 중요. 일단 x, y가 실수다. 여기 되게 중요한 얘기인데 보세요. 이거 최소값 어떻게 구하는지. 근데 이건 좀 쉽네요. 그렇죠? 어떻게 하면 되냐면은 얘를 따로따로 이제 2차 함수 표준형 만들듯이 완전 제곱식으로 바꾸면 돼요. 그래서 좀 준식이 어떻게 됩니까? 일단 2로 묶으면은 x제곱 빼기 6x잖아요. 그쵸? 그럼 완전 제곱 만들려면 플러스 9 마이너스 9를 한번 해줘야겠네요. 그쵸? 뭐지? 다시 그 다음 더하기 y제곱 더하기 4y를 완전 제곱식 만들려면은 더하기 4 대신 빼기 4도 같이 해줘야 시간 안 바뀌겠죠? 더하기 18 요건데 요게 이제 완전 제곱식이고 요건 밖으로 나가야 돼요. 그렇죠? 요게 완전 제곱식이고
요거는 이제 계산이 되겠죠. 그래서 2 곱하기 x 빼기 3의 제곱 마이너스 18 더하기 y 플러스 2의 제곱 빼기 4 더하기 18입니다. 정리하면은 2 곱하기 x 빼기 3의 제곱 더하기 y 플러스 2의 제곱 빼기 4 이렇게 되겠네요. 그렇죠? 그럼 당연히 이게 제곱이니까 얘들은 둘 다 0 이상이 돼요. 그렇죠? x와 실수를 넣으면은 음수는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얘들이 0이 되는 x가 3, y가 마이너스 2일 때 얘의 최소값이 마이너스 4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이런 식으로 푸는 겁니다. 알겠죠? 사실 어려운 건 아닌데 매우 중요해요. 이런 걸 못할 때가 좀 있더라고요. 사실 앞단원에서도 약간 요 내용을 이용해서 푸는 문제들이 좀 있긴 있었죠. 유제나 어드밴스 같은데 넘어가도록 할게요. 대표형 12번 봅시다. 지금 보면은 실수 xy에 대해서 y가 마이너스 2부터 2인데 x제곱 더하기 y제곱이 4래요. 이때 요거의 최대값과 최소값의 곱을 구하시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은 잘 생각을 해보면 지금 y가 마이너스 2부터 2라는 건 y제곱은 0부터 4라는 얘기죠. 그죠? 이거는 뭐 알겠죠? y제곱은 그죠? 제곱을 하면은 0부터 4라는 얘기예요. 그죠? 그러면은 지금 y제곱이 예를 들면은 그럼 어떻게 하면 되냐면은 지금 아니다. 뭐 이건 이게 할 필요도 없겠네요. 지금 어떻게 하면 되냐면 x제곱이 마이너스 y제곱 더하기 4잖아요. 요식 때문에 그쵸? 근데 2y 더하기 x제곱은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x제곱 대신에 이걸 그냥 넣으면 되겠죠. 그죠? 그래가지고 마이너스 y제곱 더하기 2y 더하기 4라는 요 식이 여기 2차 함수가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근데 이제 y의 범위가 마이너스 2부터 2까지인 거고요. 뭐 이렇게 해석하면 되겠네요. 그렇죠? 그럼 마이너스 y 빼기 1의 제곱 더하기 5 이렇게 바꿀 수 있겠죠. 마이너스 2부터 2까지. 요건 제가 암산을 한 건데 이거 계산 연습을 하면 좀 가능합니다. 그래서 보통 마이너스를 못 보면은 y제곱 빼기 2y인데 그렇죠? 이러면은 마이너스 y 빼기 1의 제곱이잖아요.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뒤에 플러스 1 빼기 1 빼기 1이 나올 건데 마이너스 있으면 더해진단 말이죠. 그래서 플러스 4에서 플러스 5가 된다. 이렇게 암산을 한 겁니다. 그래서 중요한 거는 어떻게 돼요? 축이 2에 가깝죠. y는 1이 축이고 위로 블록이 이렇게. 그렇죠? 그럼 당연히 1을 대입할 때가 최대고 제일 먼 마이너스 1을 대입할 때가 최소가 되겠네요. 그렇죠? 그죠? 그러니까 1을 대입하면 최대값이 5. 최소는 마이너스 2를 대입하면 마이너스 3의 제곱이니까 마이너스 9 더하기 5 마이너스 4네요. 그렇죠? 둘이 곱하면 얼마예요? 답이 마이너스 20이 되겠네요. 그렇죠? 뭐 이런 식으로 푸는 거예요. 이렇게 어렵지 않죠. 그죠? 어떻게 하냐면 한 문자로 통일시켜 주는 거죠. 그래서 x제곱을 이렇게 정리할 수 있으니까 대입하면은 y에 대한 한 문자에 대한 2차 함수가 되겠다. y의 범위도 나와 있고요. 그러면은 최대값 최소값 구할 수 있겠구나. 약간 이런 구조를 띈다는 겁니다. 넘어가겠습니다. 대표형 13번 볼게요. 대표형 13번 보면은 실수 xy가 요거를 만족시킬 때 x의 최소값을 구하시오. 요거는 너무 중요해요. 진짜 별표색입니다. 학교 시험에도 잘 나오고 그리고 좀 어려워하죠. 처음 공부할 때. 어떻게 하냐면은 지금 아무것도 없이 그냥 실수 xy래. 그렇죠? 근데 이 실수 xy라는 말이 되게 핵심인 겁니다. 보세요. 어떻게 하냐면 일단은 x하고 y가 둘 다 2차예요. 그렇죠? 근데 나 같은 경우는 뭐 예를 들면 x에 대해서 내림차로 정리해 볼게요. 그럼 x 제곱 더하기 그 다음에 이제 x가 한 개 들어간 게 요거 이거 하나밖에 없네요. 그렇죠? 그러면은 4y 곱하기 x 더하기 4y 제곱 더하기 2y 빼기 6은 0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잠깐 이거 y를 약간 상수 취급, 숫자 취급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얘가 어떻게 돼요? x에 대한 2차 방정식이죠. 그죠? x에 대한 2차 방정식인데 지금 x가 실수라고 있기 때문에 이게 실근을 가져야 돼요. 맞습니까? 실근을 가져야 돼요. 그죠? 근데 지금 x의 최소값 구하는 거죠? x의 최소값 구하는 거면은 이게 x보다는 y에 대해 정리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죠? y에 대해서. 그럼 y에 대해 정리하면은 4y 제곱 y 한 개 들어가는 게 요거랑 요거죠. 그렇죠? 그러면은 플러스 2로 바꿀게요. 그러면은 2x 플러스 1y 그 다음에
더하기 x제곱 빼기 6은 0이고 여기서는 오히려 x를 상수 취급하는 거죠. 그러면은 이거는 y에 대한 2차 방정식입니다. 근데 문제에서 y가 실수가 있기 때문에 대신 y에 대한 2차 방정식인데 실근을 가지는 2차 방정식인 거예요. 허근을 갖지 않고. 왜냐면 허근을 가지면 y가 허수가 되기 때문에 말이 안 되겠죠. 실근을 가져서 y가 실수라는 겁니다. 그래서 판별식이 b'의 제곱 마이너스 ac 요게 0보다 크거나 같다. 약간 이런 식의 해석이 되는 겁니다. 알겠죠? 이거 매우 중요한 얘기예요. 그래서 정리하면은 4x 제곱 더하기 4x 더하기 1 빼기 4x 제곱 더하기 24가 0 이상이다. 이렇게 되니까 지워지잖아요. 그래서 4x가 마이너스 25 이상이고 x가 마이너스 4분의 25 이상이다. 즉 x의 최소값이 마이너스 4분의 25다. 약간 이런 얘기가 되는 겁니다. 알겠죠? 매우 중요한 얘기입니다. 넘어가겠습니다. 대표용 14번 볼게요. 다음 그림과 같이 2차함수 y는 4 빼기 x제곱의 그래프와 x축을 돌려쓰인 부분에 직사각형 PQRS를 내조시킬 때 이 직사각형의 둘레길이의 최소값을 구하시오. 이런 것도 사실은 많이 이제 사실 앞단원부터 은근히 하고 있었는데 그죠? 보세요. 이 미지수를 정해야 되는데 활용 문제죠, 그렇죠? 보통 당연히 x좌표 이런 걸 이제 a 이렇게 정합니다. 알겠죠? 그럼 p의 좌표가 당연히 뭐가 돼요? 자동으로 a, 4 빼기 a 제곱 이런 식이 된다는 얘기죠. 왜냐면 요 2차함수 위에 있으니까, 그렇죠? 그리고 또 2차함수는 축에 대한 대칭이죠. 요것도 되게 중요하게 이용을 하죠. 그러니까 R좌표는 자동으로 마이너스 A예요. 그렇죠? 그러면은 지금 이 PQRS의 가로가 길이가 2A이고요. 그렇죠? 세로가 4 빼기 A 제곱일 겁니다. 그래서 둘레의 길이는 어떻게 돼요? 2A 더하기 4 빼기 A 제곱 가로 더하기 세로에다가 2배를 한 거. 요게 둘레의 길이죠. 그렇죠? 근데 이 둘레의 길이가 곧 A에 대한 2차 함수가 되더라. 약간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2 곱하기 마이너스 a제곱 더하기 2a 더하기 4인데 이거의 최대값 구하려면 지금 최고차항이 이제 음수니까 그죠? 위로 블록이란 말이에요. 꼭지점을 찾으면 됩니다. 2에 마이너스 a 빼기 1의 제곱 플러스 5인가요? 그죠? 이렇게 되면은 a가 1일 때 최대값이 얼마예요? 최대값이 10이 되겠네요. 그렇죠? 이게 둘레 길이 최대죠. 이렇게 푸는 거죠. 그죠? 별거 없죠? 넘어갈게요. 대표용 15번 봅시다. 지면으로부터 10m 높이에서 처음 속도 20m/s로 똑바로 위로 던진 물체의 티초 후에 지면으로부터 높이 HT가 요거라고 합니다. 근데 물체가 가장 높은 곳 이거는 뭐 이런 문제 다 있죠? 그죠? 문제가 너무 쉽죠, 그죠? 지금 HT가 제일 클 때잖아요. HT는 지금 어떻게 됩니까? 마이너스 5에 T제곱 빼기 4T잖아요. 그럼 완전식 만들면 더하기 4 빼기 4 더하기 10이잖아요. 그러면 이게 완전식 되고 밖으로 튀어나가면 되죠. 그렇죠? 그럼 마이너스 5에 T 빼기 2의 제곱 플러스 20이니까 더하기 30 되겠네요. 그렇죠? 그러면 T가 2초에서 높이의 최소값이 30 아니에요? 그렇죠? 30m. 뭐 이런 문제가 있죠. 이거는 지금 너무 활용이라고 하기 좀 오바죠. 왜냐면은 문자도 그냥 이미 문제 정해져 있고 그냥 요거를 그냥 표준형 만들어서 그냥 풀어버리면 되는. 아마 유제 같은 거 이런 게 이제 문자도 내가 정해야 되고 식도 내가 세워서 2차 함수의 식을 세워서 뭐 최대값이나 최소값 구하는 이런 문제가 되겠네요. 그래서 일단 뭐 대표용 15번은 조금 문제가 쉽네요. 일단 대표용 15번까지 우리가 이제 지금 2차 함수, 2차 방정식과 2차 함수 단원 진도 설명을 이제 다 했습니다. 다들 고생하셨습니다.